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영상학과 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 광고 기획 제작을 강의하게 된 강승구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학기 이 광고의 기획과 제작에 대해서 전 과정을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광고를 많이 접하시죠? 이 광고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정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소비자들이 광고에 관련된 메시지를 3,000개 이상 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과연 몇 개나 기억을 하시는지요? 어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10개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밖에는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또 일반 소비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광고들이 어떻게 해서 제작되어져 갖고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 강의하게 될 이 광고 기획 제작은 그러한 그 광고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기획과 제작의 전 과정을 같이 공부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과목을 통해서 광고의 어떤 본질뿐만 아니라 기획과 제작의 전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광고 전문가가 되셔야 될 그러한 체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광고 기획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따 우리 강의 끝나고 한번 서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 광고 기획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늘 좀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광고 기획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며 또 광고 기획은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또 광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나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 기획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또 구성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광고 기획이 뭐냐는 질문을 아까 드렸는데 오프닝 때 이제 광고 기획의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획이라는 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생각하는 바를 그리는 행위, 이것이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위해서 생각되어지는 바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행위가 광고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광고 기획은 다분히 아이디어가 충만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또 역동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떤 그런 테크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이고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아이디어와 전략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바로 광고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기획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요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이 광고 기획의 구성 요소는요, 먼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은 다소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은 예술적이며 감성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본적인 전략을 갖추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매체를 선정하는 전략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에는 이 상황 분석과 기본 전략과 매체 전략이 이게 어떤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체 전략부터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이 상황 분석과 기본 전략과 그 다음에 이 매체 전략이
하나의 일련의 순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있어서는 다소 예술적이고 또 감성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이제 뒤섞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무슨 어떤 광고의 메시지를 담당하는 카피라이터들의 역할과 또 광고의 어떤 미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제작진들의 담당이 서로 시차적으로 뒤섞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서 실제 제작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광고 기획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광고 기획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순서별로 이 요소의 순서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기획의 그 구성 요소 가운데 먼저 기획의 순서를 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광고 기획 그 자체보다도 이제 일반적인 기획의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기획의 과정은 광고 기획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기획 과정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기획의 절차를 밟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처한 문제가 뭐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 것이고 나에게는 어떤 기획이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내가 하려고 하는 광고는 무엇이고 내가 또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제품의 특성이 무엇인가는 그러한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문제를 파악을 통해서 번뜩이는 어떤 사고 과정, 즉 착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휴대폰을 광고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 휴대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배터리가 자주 일찍 또 소모가 되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휴대폰의 배터리를 어떻게 좋게 혹은 또 롱타임으로 길게 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치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할 것이냐는 그 문제의 어떤 시발을 느끼는, 문제점을 느끼는 그 시발이 바로 광고 착상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또 CG를 보시면요. 이 착상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그러한 단계로 오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로 충분할까? 어떤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런 연쇄 반응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산출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가 산출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연상이라는 것은 생각이 연이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계속 떠올린다든지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라고 어떤 이미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이러한 식의 절차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연상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획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머릿속에서 마구잡이로 떠오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하나의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노트에 이제 적어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리스트 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서 어떤 설명이 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의 싹이라고 해서 무엇이 우리 기획의 포인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러한 그 출발점을 통해서 목적,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이 좀 더 체계화되면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기획은 실현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허황되거나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든다든지 혹은 또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시대의 조리에 맞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면, 실현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떤 기획의 이 중심 줄거리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체계화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요소들, 이러이러한 팩터들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다 이 기획서에 반영이 됐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과 함께 마지막 수정 단계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체계화가 완성이 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기획서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획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광고 기획도 이러한 그 일련의 기획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기획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기획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광고 기획은 이제 그러한 것과 함께 좀 더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다음부터 CG 화면을 보시면서 광고 기획에는 어떤 요소,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또 CG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광고 기획의 순서 가운데 이제 먼저 광고 기획이 어떤 좀 본질적이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또 지금부터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기획은 이 제품의 본질을 이제 알아가는 것, 그 제품의 본질 파악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이고 내가 또 어떤 뭐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레저 생활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홍보할 수 있고 또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대 또 파트너에게 자기를 잘 알릴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에게 자기가 팔고자 하는 제품을 알리는 행위고 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팔고자 하는 그런 제품의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뿐만 아니라 경쟁 제품도 알아야 됩니다. 경쟁 제품의 이미지라든가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은 뭡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한 그 옛말이 있듯이 남을 알아야 됩니다. 경쟁 제품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휴대폰 같은 그런 그 제품들은 경쟁 제품이 많이 있죠.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또 혹은 기타 오디오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경쟁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기획은 경쟁 제품의 특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태도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취향,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패턴, 혹은 소비자들의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예상 기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파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품의 질도 좋고 광고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단가가 타사 제품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든지 이러면은 잘 안 팔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휴대폰은 비슷한 종류의 휴대폰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팔리는데 우리 회사 제품은 50만 원이라든가 이러면은 아무리 광고가 잘 된다 할지라도 팔리지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이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패턴 혹은 구매 준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광고 기획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단계와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구매 행동을 구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를 체크함으로써 또 이 광고 기획의 과정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제품을 장기적으로 천천히 판매할 것이냐 혹은 단기적으로 빨리 판매할 것이냐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판 제품들은 특정 기간에 빨리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광고의 그 기획 과정은 상당히 스피디하게 전개되어지고 또 빨리 판매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광고가 제작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판매가 돼야 될 이런 제품들, 예를 들어서 치약이라든가 뭐 비누라든가 이런 생필품들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맥주라든가 또 음료 같은 그런 기호품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장기 구매 패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광고 그것이 광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 구매 행동과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이것을 광고를 기획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 기획이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는 마구잡이로 되어지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다. 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좀 체계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광고를 기획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벗어나서 좀 더 이러한 그 광고 기획 과정이 어떤 아이디어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어떤 과학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흘러서 기획이 되는지 또 그리고 그런 기획이 이제 광고 기획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광고 기획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바로 상황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시면은 이 상황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죠. 이제 이 상황 분석은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에서 몇 번째 접근 방법입니까? 바로 첫 번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현재 그 제품이 소속되어 있는 그 시장 속에서 그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를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시장의 여러 가지 그 특성들, 예를 들면 그 유통 과정, 가격 문제, 또 어떤 계절과 경제적인 또 요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망라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IPTV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모든 체제가 디지털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첨예한 대립을 또 경쟁 상황을 지금 낳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어떻게 팔고 또 광고할 것이냐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분석은 광고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조사 기관들이 요새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리서치 회사뿐만 아니라 또 시장 분석을 해주는 그런 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스 회사라든가 또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회사들이 많은 시장 분석을 한 자료를 또 광고 회사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 분석 전문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남으로써 광고 회사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하고 있는 휴대폰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시장 분석의 경우에는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이제 그 동향 분석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거나 직접 리테일샵 같은 데를 직접 다니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전반의 어떤
그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사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많이 서치해하고 하고 있는 편이고요. 보통은 뭐 사회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피자헛 진행을 했었거든요. 피자헛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소고기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멜라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가짜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만약에 모르고 광고를 진행을 했었을 때 소고기 피자 되게 맛있어요 라고 광고를 하면 당연히 광고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광고 전략은 그냥 신뢰도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이 끝나고 나면 경쟁사 분석 혹은 경쟁 제품 분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쟁사의 어떤 매출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또 경쟁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경쟁사가 갖고 있는 혹은 경쟁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은 또 지역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각 지역마다 다 판매되어지는 그 소주의 브랜드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은 시원 소주, 대구나 울산 지역은 화이트 소주라든가 좋은데이라든가 이런 소주들이 잘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지역을 이 참이슬이라는 브랜드가 혹은 처음이라는 그 브랜드가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그 특성 혹은 그 지역의 상대 브랜드의 그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 문제 또 혹은 또 경쟁 제품들의 가격 문제 또 혹은 그 지역의 고객들의 어떤 그 특성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경쟁사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타겟별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컨버전스 제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MP3가 휴대폰과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휴대폰과 카메라가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만 그런 형태로 요즘은 좀 복합적인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경쟁사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광고주가 얘기하는 경쟁사로는 이제 같은 피자면 피자 아니면 MP3면 MP3 시장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장을 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쪽에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자사 제품과 관련돼서 광고할 제품과 관련돼서 소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제품을 사서 사용해줄 그러한 그 소비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주 사용층, 메인 유저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조사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사회심리학적인 분석도 해봐야 되겠고,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상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얼마나 되는지, 혹은 또 그들이 구매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준거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혹은 그들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 효용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예를 들어 구매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생필품 같은 치약을, 구매한다 했을 때, 그러한 그 치약과 같은 생필품을 구매를 결정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구매자와 또 사용자가 또 따로따로인지, 예를 들면은 남자 제품은, 여성이 구매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제 남편의 그런 그 캐주얼 복장이나 이런 건 여성이 구매하는데 사용은 남자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매자와 사용자의 그 어떤, 오차라든가 혹은 또 특성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일반적인 어떤 사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구매할 때 느끼는 점과 사용했을 때 느끼는 점,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자동차를 쓸 때와 레저 생활에서 자동차를 사용할 때의 그 어떤 태도, 거기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광고 기획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약자고요. 한 5-6명의 사람들, 예상되는 타겟의 사람들을 이제 미러룸 같은 곳에 이제 모아놓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더레이터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얘기를 이끌어내면은
이제 거기에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이제 제품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해내는 그런 조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많이 하죠. 요즘 블로그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 샀었고, 뭐 언제 이용을 했었고, 되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라는 그런 것들이 쭉 되게 잘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 블로그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분석에서 네 번째로는 광고 활동 분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상황 분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와 관련돼서 광고비라든가, 광고를 했을 때 어떤 매체를 쓸 거냐, 매체의 그 특성과 관련돼서 광고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혹은 광고 전략과 소구점, 소구라는 것은 영어로 어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호소할 거냐는 그 호소의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 광고 전략과 소구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혹은 우리 제품을 현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이냐, 자리매김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 광고 활동 분석이라고 하면 어디서 얼마나 노출이 됐고 그 기존에는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됐었으며 뭐 모델은 누구를 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기존의 광고 활동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인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제안을 했었을 때 그때와 동일한 제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모르고 진행이 됐을 때는 정말 같은 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게임 광고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런 레퍼런스를 모르고 저희가 그 게임을 다시 제안을 했었거든요. 다른 데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희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라고 갔었는데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전과 똑같은 비슷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고 전략도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쪽에서 왜 신경 안 쓰냐고 그렇게 좀 혼난 적도 있었어요.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상황 분석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하는 가장 키포인트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광고의 기획이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광고 기획의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교과서에는 아마 3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기획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획이 다 그러하겠습니다만은 이 광고 기획만큼은 더더욱 좀 명확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 광고주를 먼저 설득을 해서 광고가 제작되어집니다만은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어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소비자들은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평범한 어떤 그런 그 교육 수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기획 그 서 자체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고 기획은 좀 매혹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광고 기획서에 정해진 어떤 법률과도 같은 어떤 규정집과도 같은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고 기획 자체가 어떤 그런 루틴하고 또 매뉴얼적인 그런 방법 속에 빠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고 혹은 분석력이 돋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단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광고주부터 매혹적으로 또 설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소비자들도 매혹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고 기획은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에서 상황 분석을 하는데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주먹구구식 광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고 기획은 소비자 분석, 시장 분석과 같은 그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한 그 과학적인 논리와 분석의 과정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 기획 과정은 과학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광고 기획 과정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광고 기획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광고 기획은 매혹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광고 기획은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잠깐 머리를 식혀갈 겸 외부 광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광고 기획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광고주 브리프가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라는 거를 쓰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제일 기본적인 단계가 이제 광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광고주한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런 건데, 광고 기획서라는 그 안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시장이나 소비자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의 그런 전략과 컨셉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컨셉과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이제 마케팅 지식이나 아니면 소비자 지식이 많은 이제 어카운트 플래닝 팀이 같이 주축을 이루어서 미팅을 진행하고, 일단 저희가 모든 상황들이나 이런 변수들이나 이런 걸 다 따지고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더라도 막상 시장에 광고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니까 의외의 변수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희의 광고가 뭐 사장이 되거나 묻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광고를 위해서 투자한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들이 진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이제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도 미리 파악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의 제품을 나왔을 때 이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것도 미리 다 확인을 해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지 없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한 후에 전략을 수립해야지만 그런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담당이 휴대폰 카테고리다 보니까 이제 제품별로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각각 접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휴대폰 카테고리의 경우는 일단 최근에 소비자 트렌드가 많이 이렇게 패션 아이템화 되고 있어요. 휴대폰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패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패션과 관련된 잡지물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케이블 TV, 최근에 나오는 그런 패션 관련된 그런 케이블 TV들이나 이런 걸 평소에 좀 자주 접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려고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고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컨셉을 도출하는 부분이고요. 컨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그 뒤에 이제 하는 크리에이티브 제작물들이 정말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컨셉은 이제 제품과, 제가 생각할 때는 제품과 밀접성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객관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싱글 마인디드 메시지여야지만 추후에 제작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을 때 모두들이 공감하고 명확한 그런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로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토로라 이제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광고기획 회의의 결과물은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로 작성, 크리에이티브 팀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제작 단계로 들어간다. 이제 외부에서 유리창 바깥쪽에서 쓸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액션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크리에이티브 팀에는 이제 카피라이터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PD가 있고 이제 또 위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는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비주얼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는 이제 워드, 글이라든지 그런 정리 같은 걸 많이 하고, P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동영상적인, 이런 영상 이펙트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빅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CD가 다 조율을 한다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모토로라 제품의 특징은 레이어드 터치라고 해서 그 글래스 상태에서 커버에서 그 터치를 하면은 안에 휴대폰이 움직이는 그런 좀 신기한 기능이 있었어요. Touch outside, control inside.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윈도우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움직였을 때 안에서 상황들이 재미있게 뭔가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절대자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의견 충돌은 이제 미션이 떨어지면서 촬영까지 거의 모든 날이 다 의견 충돌의 날이라고 보시면 무방하실 것 같아요. 항상 그 컨셉을 짜고 안을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라는 항상 모든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그 컨셉을 했을 때 그 굉장히 좀 그 제품 자체가 그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인텔리전트한 느낌을 넣어달라 해서 그 처음에 전략이 저희에게 왔을 때는 인텔리전트 터치가 컨셉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인텔리전트라는 말이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면들이 많고, 어쨌든 그 유리창에서 터치를 한다라는 그 개념이 훨씬 더 심플했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터치를 또 인텔리전트하게 느낌을 가느냐, 아니면 심플하게 터치 하나만을 가지고 재밌게 안을 풀 것이냐에 대한 대립이 상당히 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토로라가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어필을 하고 광고적으로도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이 메시지와 아이디어가 좀 적절하게 혼합이 되지 않았나. 흔히들 이제 메시지가 너무 치중이 되면은 재미가 없고 좀 공고적인 그런 그 말 그대로 좀 광고주 위주의 광고가 되고, 또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너무 또 올라가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좀 난해한 광고가 되기 쉬운데, 이번에 그 모토 프리즘 같은 경우는 그 두 개가 굉장히 혼합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광고 기획에 대해서 또 외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광고 기획은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나 또 혹은 외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나 상당 부분 일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광고 기획서를 이제 이 광고 기획 과정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이 광고 기획서를 만드는 과정에는 또 그것 못지않게 이 팩트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팩트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이 어떤 나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팩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장 분석 자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키포인트만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쟁사 제품의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또 제품에 관련된 정보, 또 시장 점유율, 또 광고주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어떤 보고서 형태는 아니고 요약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팩트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기획서가 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팩트북이 같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광고주한테 브리핑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광고 기획 과정을 통해서 광고 기획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한 그 기획서가 광고주나 혹은 내부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시다시피 이 광고 기획서의 작성을 위해서 이 체크 포인트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거기서 보시면 이 기획서 자체가 광고주가 좋아하는 체제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획을 잘한다 할지라도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광고주에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 기획서 표지에 여러 가지 그 광고주라든가 또 어떤 그 회사에 관련된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광고 기획서 안에 여러 가지 그 마케팅적인 상황에 기밀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가 이제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기획도 기밀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획서 전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약된 것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광고주들은 광고 대행사 직원만큼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전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요점만 파악하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그 요약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프나 도표는 쉽게 레이아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은 또 눈에 띄기 쉽게 또 잘 디자인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광고 기획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광고에서 생각되어 줄 수 있는 것을 정말 간결해서 요약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광고 기획서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광고 회사에 가서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조금 6가지 구성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광고 기획서는 첫째 머리말이 있고, 두 번째 시장 분석, 세 번째 전략에 대한 멘트, 그다음에 전술에 대한 멘트,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실시하겠다, 즉 스케줄과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결론이나 맺는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광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시장 분석, 전략, 전술, 실시 계획, 그다음에 매진말,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광고 기획서를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은 광고 기획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고 기획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배우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상황 분석과 광고의 기본 전략, 그리고 매체 전략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으로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광고의 기본 전략과 매체 전략은 또 두 번째 강의나 혹은 또 그 이후에 배우시게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세 번째 강의와 네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배우시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광고 기획이 무엇이냐서부터 해서 광고 기획의 과정은 어떤 것이고, 또 광고 기획 과정 중에 어떠한 요소들이 분석되어져야 되는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광고 기획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광고 기획은 광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씨앗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씨앗에서 싹이 나와서 줄기가 나오고, 또 그것이 열매를 나중에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씨앗과 같이 시작이 되고 시발이 되고 시초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광고 기획이다. 이 광고 기획 과정이 잘못되면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광고는 바로 광고주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광고 기획 과정에서 배우셨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한 학기 동안 이러한 그 광고의 기획과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시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